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번 주 노딱 사태 확산과 B2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노딱 사태에 관한 치료제, 백신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비 선정이긴 하지만 이미 시장에 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최근 증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 조정이 나왔을 때 살펴볼 지표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현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019년에 고점을 과연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밑에서 찌글찌글거리고 놀 것이냐 되게 중요했는데요. 살짝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역시 2019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 발행 채권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준의 대차대표상에서 이렇게 급증했던 돈 풀기가 최근에 좀 소강 상태에 빠져들다 보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준은 아직까지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채택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충격파로 반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여기에 일부 반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만큼은 여전히 유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해외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신용 문제, 즉 B2에 의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런 부담에 의해서 한 2,700억 정도 물량이 녹아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더 많은 물량이 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 수급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랬었죠.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맞추면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글거리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개인이 이제 다시 또 레버리지를 잡고 그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기관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장악을 하면서 개인과 수급 역전을 계속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1200만 주 이상을 사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장 또 일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찌글거리고 있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지 그걸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매해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쉬었다가 이 방향성이 확인되면 그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만큼 중요한 게 곧버스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곧버스에서 개인들이 손절 물량이 쏟아지느냐 아니면 곧버스를 계속 타느냐 중요했는데요. 자, 일부 손절이 나왔습니다. 2,500만 주 정도 손절이 나왔다가 금요일장 다시 또 채웠어요. 2,300만 주를 채웠으니까 거의 뭐 웬만큼 팔았던 물량 다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곧버스 시장을 계속해서 개인들이 유지하고 있고 레버리지를 계속 팔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눌림목이 나와도 기술적 눌림목 수준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기술적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해외 지표도 큰 문제 없고 국내 수급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단지 과도하게 과열권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빌미에 의해서 차익실현이 나온 것뿐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딱 사태에 의한 지원 대상 기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모두가 다 예비 선정입니다. 치료제, 백신 모두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그다음에 녹십자 이 정도만 관심 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대웅제약이나 신풍제약은 약물 재창출 쪽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풍제약 같이 이미 완급등, 정말 초급등한 다음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전혀 무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는 더 좋아요. 이건 선수들의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 백신 쪽에서는 제넥신이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협업 중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텍스 관련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슈가 언제든지 시장에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는 SK케미칼이 급등하는 과정이니까 SK케미칼을 우리가 노리는 게 더 좋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에서는 SK케미칼, 또 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녹십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죠. 먼저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시면 이미 이제 그런 것도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고점에서 지금 고공전투에 횡보 중입니다. 이런 저점 구간 떨어지면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돼요. 자, 그렇지만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죠. 지난번 설명했던 이 저점 부분을 다시 터치한다면 기술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거나 수급이 꼬여서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기술적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차트를 돌려보면 이미 이 고점에서 일부 박스권을 만들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들에 떨어지면 스윙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고공전투 중인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 특히 초보 투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 과정에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주봉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주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이 급등 과정이 있죠. 자, 양봉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떴습니다. 이런 급등 과정 속에서 음봉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음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변동성도 크지만 다 양봉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양봉 위쪽에서 음봉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양봉이 장악되는 음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재료가 노출됐다는 것이고 이미 수급이 부담을 느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와야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장중에 빠른 대응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백신 관련주에서는 제넥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트윈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매매하기 쉽겠습니까? 네, 상당히 큰 고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다시 수렴 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매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21일 평선을 깨지 않고 거의 급등을 하다가 위 고점에서 싼 고점이 나온 겁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이 나온 다음에 급등했는데, 이번엔 횡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개인 투자들이 매매하기 쉬운 그런 자리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렇게 횡배 과정을 통해서 수렴하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SK케미칼의 보시다시피 주봉입니다. 완급등했죠.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0% 이상 올라온 종목입니다. 5만 원대부터 해서는 뭐 10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의 고점 부분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달았지만 다시 양봉이 떴고요. 그 이후에도 또다시 양봉이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 양봉은 앞전의 양봉하고 그림이 다르죠. 위에 꼬리가 길었다는 것은 이미 음봉이 하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한 장대 양봉에서 이만한 음봉을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했는데 겨우 한 주 매물 소화 과정에서 추가 급등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재료 다 노출되어 있고요. 강력한 또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기다려야 되는 소리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멀미나고 복잡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이 차트를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급등했던 종목이 주봉상으로 횡보를 하고 다시 또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급등한 이후에 또 꼴이 달죠. 이렇게 굉장히 매물 소화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 매물 소화할 때 한번 보세요. 석 달 가까이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떠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이 위에서 또는 밑에서 횡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봉을 모습을 보면 더 멀리가 납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아래 위 꼬리 단 걸 보세요. 자, 위로 25%, 아래로 12%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앞전에 고점이 오니까 그래요. 여기 다 물려있는 매물의 자리다 보니까
올라올 때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거 매매하기 쉽겠어요? 개인 투자들이?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말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녹십자 또는 SK케미칼 같은 그룹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유리한 조건이 될 때까지 전략을 잘 짜놓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재료는 다 노출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노딱 사태 확산에 의해서 음압병실 관련주라든지 온라인 교육주, 또 재택근무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또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급등락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려면요.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것이 좋습니다. 자, 한국 사이버 결제 보시면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른 종목 중에서 저렇게 우상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매가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수급의 주체로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급을 장악하고 있죠. 자,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눌림목이 나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다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앞전에서도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등했다가도 눌림목이 깊어지지만 결국 수렴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조정이 받게 되면 수렴점을 만들고 나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수렴점 이전에 기술적 반등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수렴이 나오고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역시 기대 수익은 작지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고점이라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 대장주가 좋습니다. 자, 네이버의 모습 보세요. 자, 고점에서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눌림목이 깊어졌죠? 자, 눌림목이 깊어지지만 앞전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렴은 옆으로 더 수렴하는 게 좋겠죠? 수렴을 더 길게 해서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눌림목이 깊어지는 구간을 기다리든지 그걸 못 기다리면 이런 저점 부분, 이번에 조정을 받았던 저점 부분에서 짧은 단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들을 찾는 게 좋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급등했으니까 이런 눌림목이 깊어지는 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눌림목 나왔다 반등하고 그러면 이런 눌림목의 자리들까지 기다렸다가 이 눌림목의 자리가 오게 되면 22평은 자연스럽게 깨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21평이 깨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투매가 나오면 오히려 그 투매 저점에서 지지되는 걸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등을 짧게 갖고 가면서 아니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정말 다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 근처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면 마음 편하게 기대 수익은 낮춰놓고 매매한다래도 짭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면서 지표 확인하고 수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노딱 사태 확산에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